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한참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으로 다치고 피해받는 이들이 없길 기원하며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국방 없이 외교로 안보 대응을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위험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교는 자국 이해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나라의 안보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플랫폼에 의지한 경우는 플랫폼이 달라지면 결국은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겠죠. 기업들이 DT로 한창 전환을 하고 오프라인 경쟁력을 온라인으로 가져가려고 다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의존성이 있는 경쟁력일 뿐이겠죠. 많은 회사들이 쓰는 클라우드도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민하게 회사 외부 환경에 변화하는 데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쓰는 건데 여기에 종속되면 그건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아닌 게 되겠죠. 이런 종속으로 계속 사용량이 늘면서 비용도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차 말씀드린 회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클라우드도 적합한 그런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선택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OCI가 우리 경쟁력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 클라우드인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미지 분석을 위한 비전 서비스 소식이네요. 민사빠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OCI 비전에 대해서는요, 민서빠가 정리하겠습니다. 올 1월에요, OCI 비전 서비스는 이미 오픈했었는데요. 기존까지는 리미티드 GA 형식으로 오픈한 것이라서요, 별도로 신청을 한 고객이 아니면 비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OCI 비전 API가 일반 공개되어서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OCI 계정 있으신 분들은요,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OCI 프리 트라이얼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서비스가 always 프리 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에요. OCI 프리 트라이얼 계정이 한 달이 지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은 있긴 합니다. 그동안 오라클 클라우드는요, 클라우드 전체 범위에 대해서 확장을 지속해 왔고요. 현재 클라우드 전체 범위를 모두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 통합,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계해서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성 서비스를 분류하면 이런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해서요, 최근에 유행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와 데이터 메쉬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경쟁사 대비해서 취약점이 있었다고 하면요, 인공지능 API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라클은요, AI 서비스라는 형태로요,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포캐스팅과 같은 모델을 사전학습된 형태로요, API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자연어 처리와 포캐스팅 모델에 대해서 사전학습 모델을 일반 공개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 비전 모델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비전 서비스는요, 다음과 같은 메뉴 패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비전 서비스는 OCI 콘솔상에서요, UI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 언어별로 만들어져 있는 OCI SDK와 OCI CLI 그리고 RESTful API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가요, OCI 비전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미지 분류, 그리고 객체 탐지, 그리고 문서 이 세 가지 형태의 OCI 비전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재 화면에서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 기능을 클릭하고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 분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는요, 로컬 컴퓨터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로딩을 할 수 있겠고요. 등록한 이미지가 분류가 되면은요,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각각의 레이블에 대한 확률이 추가가 되고요. 이 실행은요, OCI SDK의 API로 실행을 하면 제이슨과 같은 형태가 반환이 되는데요. 제이슨으로 반환된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이슨 형태로 반환되는 결과를요, 프로그램에서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체 감지를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면 사진 속에서 여러 물체를 확인하고요. 그 각각의 물체별로 자동차, 버스, 사람이라는 그런 레이블을 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요, API 형태로 사용이 되면 보시던 것과 같이 제이슨 형태로 결과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반환된 그 각각의 제이슨의 결과물은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진의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객체 탐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반환값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AI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서 AI, 도큐먼트 AI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와 PDF를 등록하면 화면에 출력된 정보를 그 문자로 인식해서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OCI라고 하는데요. 이 OCR 기능을 PDF와 이미지를 등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각각의 인지한 그런 문자를 파악해서 제공해주는 로 텍스트 방식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각각의 위치 정보와 그리고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상세한 제이슨 형태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그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문서라든지 혹은 PDF로 관리하는 문서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거나 그리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현재 도큐먼트 AI 경우에는 아직 한글은 지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한글 같은 경우는 2600자 이상의 그런 글자 분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글이 지원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글에 대한 지원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라클 AI 서비스는요, 분기별로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버전도요, API가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개선된 기능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요, AI 비전 서비스에 대한 과금 모델인데요. 이미지 분석의 경우에는 월간 5,000건은 무료고요. 그리고 1,000건당 0.2불이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OCR의 경우에는 월간 5,000건까지 무료고요. 그리고 1,000건당 1불이 과금되는 비교적 저렴한 모델로 만들어져 있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모델을 사용자 데이터로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금 모델도 지원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고정되게 하는 그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로 추가 학습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라이센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요. OCI 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에 머신러닝 기반 기술이 적용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민사파님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민사빠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OCI APM은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한 약자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에 OCI APM에서는요, 사용자 정의로 등록된 매트릭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 감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APM은요, 보시는 것과 같은 매니페스트로 이동합니다. Observability and Management 아래에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섹터예요.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동을 하면 APM 도메인을 만들어서 특정 컴파트먼트별로 사용자 정의 매트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사용자 정의 매트릭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사용자 정의 매트릭을 여러 개의 모니터링 대상 정보로 다차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해당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요.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을 감지할 경우에 알람을 발생하는 그런 기능이 이번 주에 발표된 업데이트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남자들에게 최대 난제가 배우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것 같습니다.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등골이 오싹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가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아빠에게 문자를 발송해 준다 그러면 아빠는요, 굉장히 공포감 없이 편안하게 와이프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요번에 발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는요,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요, 이상 데이터를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인데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OCI에 이미 있습니다. 바로 OCI AI 디시전이라는 서비스인데요. OCI AI 디시전 서비스는요, 자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요, 평소와 다른 패턴을 감지하는 그런 아노말리 디텍션, 이상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시스템 모니터링에 접목하면요, 시스템 관리자는 상당히 편리하게, 편안하게 어떤 시스템 상의 이상 패턴을 감지할 수가 있겠고요. 이상 감지 인공지능 기법을 모니터링에 접목한 것이 APM의 이상 감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 관리자는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평소에 그리고 모르던 그런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겠고요. 이런 찾아낸 패턴이 특정 시스템 상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라는 시스템의 은근한 질문에요, 당황할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상으로 APM의 인공지능 이상감지 업데이트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MySQL의 쓰기 성능 향상을 위한 옵션 조정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MySQL의 업데이트 소식을 베어메탈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서 크래시 리커버리 옵션 설정을 해제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일시적 쓰기 성능 향상이 언제 필요할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뉴피처 소개 문서에는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었네요. 하나는 스키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로딩 시입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로딩할 때 이 쓰기 성능이 좋으면 좋겠죠. 다른 경우는 데이터 리오그와 아카이브 작업입니다. 리오그는 이렇게 파편화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재배치 작업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많은 대량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일용이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량의 배치 작업 같은 그러한 경우겠죠. 위의 경우와 같이 이 대량 데이터의 쓰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 데이터의 I/O 성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러한 작업 시에 I/O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크래시 리커버리 기능을 잠시 끄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크래시 리커버리는 데이터베이스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옵션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중복이라든가 로컬 오류 발생 시 이제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끄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 HA와 같은 그러한 구조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작업 전에 전체 백업을 반드시 해놓는 것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기능에 대한 내용은 한번 자세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CI 콘솔상에서 크래시 리커버리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데모용으로 만들어진 MDS 서비스의 OCI 콘솔 화면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크래시 리커버리 기능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기능의 디세이블 버튼이 보이지 않고 이 모 액션 메뉴에서도 이 디세이블 기능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안내 팝업을 한번 옆에서 보니까요. 이게 오토매틱 백업이라는 자동 백업 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MDS 서비스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일일 백업 같이 자동화된 자동 백업을 설정을 해놓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 크래시 리커버리를 디세이블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 백업 기능부터 먼저 꺼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백업을 이렇게 끄면서까지 이 기능을 과연 써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도 고민이 되실 텐데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캡처 화면은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고요. 역시나 잘 나와 있죠. 자동 백업 기능을 끄기 위해서 백업 계획을 한번 변경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딧 버튼 누르면 화면같이 나타나고요. 맨 위에 자동 백업 기능을 설정 해제하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제 해당 버튼이 해지가 되면서 화면은 이 체크박스가 해지될 것이고 여기에는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 백업 기능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 크래시 리커버리 기능을 디세이블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처럼 디세이블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래시 리커버리 디세이블에 대해서 이제 경고 팝업과 함께 이 체크박스와 디세이블 버튼을 누르고 나면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이 데이터베이스 복구에서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옵션을 끄는 것이라서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경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로깅 기능을 꺼놓고 이런 리커버리 기능을 꺼놓고 IO의 성능을 높이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이 서비스 영향도가 낮은 시간대에 한번 백업을 모두 받아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요. 또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이 크래시 리커버리와 자동 백업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아마 여러 이 정신 건강적인 측면이라든가 본인의 직업과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 쓰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크래시 리커버리 기능을 끄는 이러한 소개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비전 서비스 소식에 이어서 바로 음성 인식을 위한 스피치 서비스의 소식이 나왔네요. 네 번째 소식 민서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OCI AI 서비스의 네 번째 서비스인 스피치 서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스피치 모델은요, 총 3개의 기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STT, 사운드 투 텍스트고요. 두 번째가 TTS,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슬레이션, 번역 기능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이번 주에는 STT, 사운드 투 텍스트 기능이 일반 공개가 됐습니다. AI 스피치 서비스는요, 보시는 바와 같은 메뉴 패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화면이요, 사운드 텍스트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현재 지원한 언어는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동영상 파일과 사운드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 파일을 분석해서요, 텍스트 파일을 지정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AI 스피치 서비스도 분기별로 계속 기능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에 좀 더 기능 개선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선은 서비스가 공개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만큼요. 좀 더 기다리면서 향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 스피치 업데이트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패스트 커넥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곰돌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주에 OCI 전용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인 패스트 커넥트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마이너 업데이트라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로스 커넥트와 버추얼 서킷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또는 논리적 장치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기능 개선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OCI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대한
리던던시 구성을 계획할 때 실패 지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지원되던 1GBps, 10GBps에 더해서 100GBps의 단일 물리 포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고객들은 100GBps 포트를 링크 어그리게이션으로 묶어서 수테라에서 10테라 이상의 패스트 커넥터 연결을 구성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결이 리던던트로 중복 연결이 된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디바이스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장치에서 또 문제가 있는지 식별하는데도 디바이스 이름을 식별자로서 확인할 수 있다면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디바이스 네임을 표시할 수 있다면 어디에 위치한 디바이스를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나 코로케이션의 라우터로 연결되는 지점인 커스터머 엣지가 있고요. 오라클의 연결 지점이 되는 오라클 엣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엣지 사이에는 물리적인 케이블링으로 연결되는 선로가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커넥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기존 네트워크 엣지와 OCI 사이의 단일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실행되는 격리된 네트워크 경로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추얼 서킷은 연결 목적에 따라서 퍼블릭 버추얼 서킷과 프라이빗 버추얼 서킷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각각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을 지원을 합니다. 퍼블릭 피어링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OCI의 퍼블릭 서비스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OCI 콘솔에 연결한다든지 API 또는 VCN의 퍼블릭 로드 밸런스 같은 거에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VCN에 있는 퍼블릭 IP라면 역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은 쉽게 예상하시듯이 VCN의 사설 IP 대역으로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OCI의 VCN이나 각종 서비스에 연결이 닿으려면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오라클 엣지인데요. 여기는 물리적 연결에 필요한 피지컬 디바이스와 논리적인 연결에 필요한 로지컬 디바이스가 여기 있죠. 이전까지는 여기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네임을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여기에 사용되는 각각의 장치 이름을 콘솔이나 API를 통해서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실험 환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개발 환경에 캡처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장치 이름이 표기되는 위치만 참고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크로스 커넥트에서의 장치 이름을 확인하는 위치고요. 오른쪽 그림은 버추얼 서킷에서 논리적 장치 이름을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물리적 장치와 논리적 장치는 서로 다른 장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API를 호출했을 때 디스플레이 된 장치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로 사용하는 고객의 요구가 API 호출에서 이 장치 이름을 디스플레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로부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단일 연결을 쓴다면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결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식별 이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프렘에서도 대규모 연결을 운영할 때 시스템 어드민이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 토포로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패스트 커넥트에서 물리적, 논리적 장치 이름을 표기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OCI 소식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광대한 소프트웨어가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새 소식 들으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매주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들이 참 많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많은데 그 각각의 서비스들이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씩 개선되어 배포되고 있는 거죠. 참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클라우드들도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지금의 클라우드를 이룬 것들이죠. 근데 보시면 같은 듯 하는 그런 클라우드의 기능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변화되는 방향성들이 결이 좀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각각의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바와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스타트업에 좋은 것 같은 서비스들과 포춘 500대 대기업들에게 좋을 것 같은 서비스가 같을 수는 없겠죠. 비슷한 듯 다른 클라우드 회사에 잘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고
언제라도 다른 클라우드가 맞다고 생각되시면 같이 쓸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런 외부 종속성 탈피가 가능한 회사는 클라우드에 영향받지 않는 자사 고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클라우드 사용하시고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구독자들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4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